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또 어느 나라는 어떻더라, 어느 나라는 어떻더라, 외국 가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저도 이제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극을 우리 스스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도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에서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저출산, 이제 고령화로 인한 세계 고령화 사회 최고 속도로 이제 근접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저출산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를 줄이고, 생산 가능 인구를 줄이면 결국은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이제 2% 1%, 그러니까 우리 노동이나 자본이나 최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용 자원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인데 2% 1%. 2040년 되면은 뭐 0%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똑같은 사회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10% 20% 이렇게 잠재 성장일 때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도 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고용이 창출되고. 그래서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 0%다 이러면은 어제나 오늘이 이제 똑같은 거죠. 작년 경제나 올해는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이 그 소비에 기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성장률이 기업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고용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이제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다. 빈부 격차가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아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빈부 격차와 형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예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형편에 어긋나거나 이럴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민감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는 옛날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빈부 격차가 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사람 빼고는 다 못 살았으니까, 다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도 다 못 사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형평의 문제도 그렇게 좀 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빈부 격차가 심화된 거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진 부분과 못 가진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랬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빈부 격차는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80년대 이후에 가진 소득이 높은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산층이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계화라는 겁니다. 글로벌화가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중산층이 이제 굉장히 옅어지고 있거든요. 그 옅어진 이유가 중산층이 할 어떤 그런 부분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기업, 그 다음에 그 제품들 이렇게 만드는 게 다 그걸 하면서 아주 산 중국 제품들을 이렇게 사고, 글로벌화가 된다는 건 이게 무역이 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거기에 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거 되죠. 그러니까 세계화, 글로벌화가 중국 쪽으로는 빈부격차를
좀 유발하더라. 그다음 IT와 인터넷 혁명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인터넷 혁명이 여러 가지 경제 부를 가져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 IT 혁명을 통해서 그 기술을 못 가진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제 인터넷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던 으로써 예전에 중산층이 했던 부분들이 다 인터넷화로 인터넷 또는 IT화로 이제 바뀌면서 그 중산층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러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가 이제 힘든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부분이 모사른 상황에서 이제 됐지만 지금은 빈부격차가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가진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에 더 그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계층에서 용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성장 과정에서 무수한 무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의 무용담, 뭐 이병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주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지난해 이제 나온 설문조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인용을 하면은 이제 성인 남녀,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성인 남녀에게 꿈꾸는 직업을 물어보니까 1위는 어쨌든 창업 성공하는 사람, 내가 어떤 뭐 사장님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는 좀 고무적인 것도 같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뭐 공무원, 공공기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두 번째가 이유가 이제 건물주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되기 쉽지 않겠죠. 누구나 꿈꾸지만 동일시에 건물주가 되니까 어쨌든 꿈꾸는 직업이 이제 건물주, 이제 3위가 이제 공무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문직 유튜브도 이제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안정을 희구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았다 하는데 좀 더 제약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자살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말 아까 말씀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또 행복도를 너무나 낮은 행복도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행복 안 할 이유가 또 없는 것 같은데 몸으로 보면은 행복도가 최고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 행복도가 가장 이제 낮은 것 같고 네팔 같은 나라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낮음에도 이제 행복도가 높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낮은 행복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 보면 y 이꼴 FLK 해서 이제 함수에 L과 K를 넣으면 이제 Y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Y는 국민소득 GDP입니다. 그리고 F는 이제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노동, L이 이제 레이블 노동입니다. K는 캐피탈.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이나 각종 생산 요소를 넣어서 그 나라의 어떤 생산성을 반영해서 이제 국민소득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L과 K.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나라의 자원. 여기 이제 다 생산 요소거든요. F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나라의 뭐 이렇게 부존 자원, 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노동과 자본입니다. 근데 노동은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계속 생산 현장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이 굉장히 희소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자본 투자, 외부로 돈을 빌리고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이제 새로 생산 가능 인구로 이렇게 들어올 인력이 별로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이 축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 생산의 감소, 자본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소득은 전국적으로 아까 1940년대 0% 이렇게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10%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출산, 그럼 이제 출산을 높이는 정책이 맞느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신문을 봤지만 육아와 관련돼서는 너무나 이제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다시 봐야 되겠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봤지만 노동과 자본 각각 생산 요소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외에 그 나라의 어떤 기술, 사람의 어떤 그 능력, 생산성 이런 게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 같은 기계, 자본이 있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거, 생산성 이런 게 다시 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랍니다. 요소 자원 외에 다른 국민 성장에 미치는 요소를 이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술 수준, 종군의 근로 의욕,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 능력 이런 총체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려면 기술 수준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요소 생산성이란 그렇게 노동과 자본의 이렇게 한계성상에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R&D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 R&D 투자. 그 다음에 사람도 같은 사람의 투여가 아니라 높은 생산성을 가진 투여.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인적 자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경영 혁신,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출산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떤 기술 변화가 아주 급격한 기술 변화의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변화가 우리 경험 측상에 의하면 그 기술 변화에 따라 그 이득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신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주니까 지금 우리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생산에 조금 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군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군인 가잖아요,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3년 또 젊은 시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이제 좀 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의 어떤 경제 활동 참가율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 특히 고학력 여성 인력이 경제 활동 영역에 낮기 때문에 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이런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아까 미치는 영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이 결국은 줄면서 소비가 둔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은 내수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애로가 있겠다. 특히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기 성장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이제 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 차원에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결국 수출에 나가야 된다. 글로벌 전략. 강한 기술을 무장으로 해서 국내 잠재 성장률은 낮으니까 국내 소비는 한정적이니까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 소비는 주니까 글로벌화 전략이 그냥 이제 필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신산업을 도입하고 기존 산업의 융합, 네트워크화, 유통체계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